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24쪽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간 여행 중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여행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예술, 스포츠, 건축물, 음식, 그리고 도시와 촌락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다라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 사진은요, 남사당 놀이 중 버나 돌리기 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남사당 놀이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 강대극이고 버나는 음악 반주에 맞추어 대접이나 접시 등을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전통 연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위쪽에 엄청 큰 접시도 지금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떠 있는 게 그냥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남자 이분들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손에 막대기 이런 것들 가지고 돌리는 거죠.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곰방대를 가지고도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손가락으로 책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많이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교과서 125쪽, 126쪽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 환경을 포함한 장소성이 잘 반영된 유무형의 유산을 활용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는 매우 다채롭다. 수많은 축제 중 무엇을 즐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는 축제를 골라 참가해보자. 그리고 축제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 중에서 남한만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모습들을 옆에 이렇게 설명,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이천 있고요. 이 이천 옆에는 여주, 그리고 그 위쪽에는 광주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광주, 여주, 이천 모두 다 도자기 축제가 유명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수도였던 한양에다가 공급을 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 강진의 청자라든지 다른 지역에 유명한 도자기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가는데 혹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깨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서 가가지고 덜 깨졌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매년 4에서 5월 달에 열리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자기 만들기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철원 옆에 이제 춘천, 홍천, 화천 삼천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철에 이 추위를 이용해서 엄청 꽁꽁은 얼음, 엄청 춥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얼음이 얼게 되면은 두께가 15cm에서 20cm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구멍까지 뚫었다라면 이 얼음의 두께는 더 두꺼워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음이 매우 두꺼워졌을 때 이런 산천어 축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산천어를 잡는 방법은 얼음 낚시, 그리고 얼음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썰매 등의 겨울놀이, 그리고 이 낚시를 통해서 잡은 산천어를 그대로 먹거나 아니면 튀겨서 먹는 등의 다양한 음식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에 갔었을 때 특히 이제 서해 바다, 우리 보통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황해 바다가 되겠죠. 서해안에 갔었을 때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갯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흔하디 흔한 장소가 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장소가 바로 갯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갯벌이 잘 발달하는 곳은 한 5군데 정도 손으로 꼽히고요. 북해연안, 영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제 북해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북해연안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의 체사피크만, 펀디만 이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아마존 해서 전 세계에서 갯벌이 발달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이용한 머드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보령이 되겠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갯벌은 다른 나라의 갯벌과 비교했었을 때도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을 주제로 하는 체험형 이벤트, 진흙 마사지,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실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바로 머드 축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주성 일원에서 색색의 등불을 띄워 유등놀이를 기원한 축제인데요. 진주 남강 하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논개가 적의 외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투신했다라는 그곳이 되겠고요. 유등 그 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불빛 넣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유등 축제. 물론 이제 중국에 가도 이제 더 큰 축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년 10월에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평의 나비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축제의 어떻게 생각하면 효시라고도 해야 될까요?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 중에 하나였었던 게 바로 나비 축제입니다. 솔직히 어느 지역을 가든지 나비는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모티브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개체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다라는 능력,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 지역을 마케팅을 하는 게 지역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비 축제를 표현을 하는데요. 생태학습의 축제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여러분 중에도 한평 나비 축제를 하는 한평 엑스포 대공원을 가보신 친구들은 봤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온실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선인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4월에서 5월 달에 열리는데 이것만 하고 나서 그 공간을 버리기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국향대전이라고 해서 혹시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국화축제도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 4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채꽃은 2월 달부터 거의 피기 시작을 하고요.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가 되면 거의 만개해집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데프리카라고도 표현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 대구광역시에 가보면요 여러분 그 치킨 축제를 해요.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치맥 페스티벌, 아마 치맥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대구에 가면 여기 나오죠?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축제입니다. 2020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치맥의 성지로 매년 여름 가장 뜨거운 도시 대구 달구벌에서 펼쳐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신분증 필참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류를 구매할 수 없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이거 2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게요.
자, 이런 치킨 페스티벌이 잠시만요. 선생님이 처음에 알고 있었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입장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면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의 치킨을 뭐 한 조각에서 뭐 2조각 정도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이미 그 입장료에 포함이 된 거고요.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3잔까지 이렇게 한 잔 마실 때마다 여기 뭐 체크하는 데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3잔까지 무료로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 뭐 사이다, 뭐 이런 탄산음료를 제공을 해준 뭐 이런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축제가 거의 다 취소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대학교 갈 때쯤이 되면은 백신도 다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쯤이면 이 대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이제 강릉의 단오제하고요, 진천의 농다리 축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강릉 단오제는 음력 4월 5일에서 음력 5일 단오를 전후하여 펼쳐지는 강릉 지방의 향토 재래 의식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전통 의식을 통해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한 단오굿을 비롯하여 전통 음악과 민요, 신앙송, 다양한 민속놀이가 개최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노천시장은 이 축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의 토산물과 공예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행사를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경연과 서커스도 구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강릉 단오제의 그네타기 체험할 수 있는 모습과 그리고 강릉 단오제의 단오굿 뭐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는데 강릉도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 풍랑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크게 위험을 받지 않게끔 이런 굿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 진천의 농다리 축제에 있는데요. 이곳은 미호천을 가로지르는 농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농다리 위를 건너는 상여행렬, 풍물놀이 등 여러가지 행사가 농다리 위에서 펼쳐지며 농다리 옆 공터에서는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제공이 됩니다. 이 농다리가 무엇인지 이제 여기에 가보면 이제 그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겠는데요. 농다리의 모양이라든지 견고함, 건축 기술, 왜 이 다리를 놓아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다리가 바로 농다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징검다리하고 이제 비슷하게도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들을 군데군데 쌓아놓고 돌과 돌 사이에는 조금 더 큰 돌을 중간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지금은 물이 적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갈 수 있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두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계 유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축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조금 더 재미있는 축제들이 많다라면 그 축제들을 조금은 더 참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서 자기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수적이 되겠죠. 왜 자기 지역에서 이런 축제가 열려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성 같은 경우에서 보성 같은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를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동시에 생각하는 거는 무엇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밖에 없겠다? 녹차를 가지고 축제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보성에서는 실제 다향제라고 하는 이런 축제를 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광주 비엔날레,
그렇지만 실제로 광주 비엔날레를 참가하시는 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학교에서 뭐 학생들 뭐 단체로 관람하는 뭐 이런 형태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미술을 하시는 뭐 조각예가 됐든 뭐가 됐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원래 그게 이제 비엔날레의 뜻이잖아요. 뭐 3년마다 한다면 뭐 트리엔날레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 축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여기 화방산 뒤쪽에 가보면은 김치타운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 김치타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비엔날레 공원에서 김치 축제를 실제로 개최를 했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김치 축제 하는데 초대 가수로 비였나? 좀 유명한 사람이 왔었어요. 성시경이었나 비였나?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여기 김치 축제에 가보면은 실제로 김장을 뭐 체험할 수 있는 김치 담그기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뭐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뭐 먹을거리 아니면은 지역의 특산물 아니면은 지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축제를 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축제 여러분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27쪽에 있는 세계유산,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유산, 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유산 여행을 세계 유산 여행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시험 잘 보고요. 혹은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이라면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